지난주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분 계신가요?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신장은 대부분 망가진 후에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식품 3가지만 제대로 챙기시면 이미 손상된 신장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 정답은 가지, 양파, 검은콩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작년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정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병원에서는 투석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신 지 6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장이라는 장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하루에도 10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손상되어도 초기에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장은 기능의 상당 부분이 망가져도 남은 부분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든요. 마치 예비 전력이 있는 발전소처럼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신장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병들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거든요.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당뇨병을 10년 넘게 앓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이 너무 심하게 부어서 병원에 가셨대요.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결국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후회하던지요.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식단 관리라도 제대로 했을 텐데 하면서 정말 속상해했거든요. 고혈압이 지속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당뇨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혈당이 신장의 역과 장치를 망가뜨립니다. 사구체라고 하는 부위인데 이곳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면 처음에는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고 소변에 거품이 약간 생기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너무 흔해서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다가 몸이 붓기 시작하고 숨이 차고 식욕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데 이미 신장 기능의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말기 신부전까지 가게 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4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행도 자유롭지 못하고 식사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신장은 조기에 발견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회복이 가능한 장기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신장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식품은 가지입니다. 가지를 신장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채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지에는 신장을 보호하는 놀라운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가지의 보라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색깔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세포가 염증과 손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안토시아닌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신장 내 염증 수치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지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짜게 먹는 경향이 있잖아요.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과다하게 쌓이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는데 칼륨이 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겁니다. 가지 100g에 들어있는 칼륨 양이 바나나와 비슷한 수준이면서도 칼로리는 훨씬 낮아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게다가 가지에는 나스닌이라는 특별한 성분도 있는데 이건 가지에만 있는 고유한 화합물이에요. 나스닌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줍니다.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셨는데 가지를 정말 좋아하셔서 거의 매일 드셨대요. 가지나물도 해 드시고 가지구이도 자주 하셨는데 나중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신장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가지를 드실 때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구이를 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만 발라서 구워 드시거나 가지나물로 만들어서 드시면 좋아요. 가지나물은 가지를 쪄서 찢은 다음에 들깨가루와 마늘파를 넣고 양념하면 되는데 간장을 적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된장국에 가지를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된장에 이미 짠맛이 있으니까 소금을 추가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부를 함께 넣으면 식물성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질환이 진행된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식품은 양파입니다. 양파는 정말 만능 식재료죠. 어떤 요리에 넣어도 맛을 더해주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양파가 신장에 좋은 이유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는 물질이에요. 양파를 자를 때 매운맛이 나고 눈물이 나죠. 바로 그 성분들 중에 케르세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신장 내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장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 손상에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케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장의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았다고 해요. 양파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도 탁월합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칼륨과 황화합물이 과다한 나트륨을 효과적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신장이 그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무리를 하게 되는데 양파가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양파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고혈압 발생 위험도 줄어듭니다. 고혈압이 신장의 최대 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양파가 얼마나 중요한 식품인지 알 수 있죠. 게다가 양파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에도 좋아요. 흥미로운 점은 양파의 색깔에 따라 효능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흰 양파보다는 자주색 양파에 케르세틴이 더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양파 껍질에 영양소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알맹이보다 케르세틴이 수십 배 더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차를 만들 때는 껍질째 넣어서 끓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파 두세 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물 1리터와 함께 30분 정도 끓이면 돼요. 처음 10분은 센 불로 끓이고 나머지 20분은 약한 불로 은근하게 끓이시면 됩니다. 양파차는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마시면 적당해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거나 차갑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양파를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양파를 볶으면 단맛이 나면서 매운맛은 줄어들거든요. 양파를 볶을 때는 올리브 오일을 조금만 사용하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으시면 됩니다. 양파가 캐러멜 색깔이 될 때까지 볶으면 달콤하고 맛있어요. 볶은 양파는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올려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생양파를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 분들은 생양파보다는 익혀서 드시거나 양파차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식품은 검은 콩입니다. 콩이 신장에 좋다고 하면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단백질이 신장에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물론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고기나 생선을 너무 많이 먹으면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요소나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들을 걸러내느라 신장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달라요. 식물성 단백질은 분해될 때 노폐물이 훨씬 적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어요. 검은 콩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단백질이 20g 넘게 들어있어요. 계란이나 고기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양이에요. 게다가 검은 콩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이거든요. 연구 결과를 보면 검은 콩을 꾸준히 먹은 신장질환 환자들이 동물성 단백질만 먹은 환자들보다 신장 기능을 더 잘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식물성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검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입니다.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혈관 건강이 나빠지기 쉬운데 검은 콩의 이소플라본이 이를 보완해 줍니다. 검은 콩에 안토시아닌도 빼놓을 수 없어요. 검은 콩이 검은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사구체를 보호하고 단백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사구체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핵심 부위인데 여기가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검은 콩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수 있는데 사포닌이 이를 예방해 줍니다. 검은 콩의 식이섬유도 중요해요. 검은 콩 100g에는 식이섬유가 10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신장 건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검은 콩에는 엽산, 마그네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엽산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성 물질의 농도를 낮춰줍니다. 제 아버지께서도 검은 콩밥을 정말 좋아하세요. 매일 아침 검은 콩이 들어간 밥을 드시는데 검사를 받으실 때마다 수치가 좋다고 하십니다. 물론 검은 콩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검은 콩을 드실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검은 콩밥입니다. 평소 드시던 쌀에 검은 콩을 20-30% 정도 섞어서 밥을 지으시면 돼요. 영양도 풍부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검은 콩밥을 지을 때는 검은 콩을 미리 4-5시간 정도 물에 불려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더 좋아져요. 압력솥을 사용하시면 더 부드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검은 콩차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검은 콩을 프라이팬에 볶아서 고소한 향이 날 때까지 볶은 다음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구수하고 맛있는 검은 콩차가 됩니다. 카페인이 없어서 언제든 드실 수 있고 특히 잠들기 전에 마시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요즘은 검은 콩 스무디도 인기가 많습니다. 검은 콩을 미리 삶아서 냉동에 두었다가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간식이 돼요.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더욱 영양가가 풍부해집니다. 검은 콩으로 만든 두부나 두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시중에 파는 검은 콩 두유를 드시거나 직접 검은 콩을 갈아서 콩물을 만들어 드셔도 됩니다. 다만 검은 콩도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퓨린이라는 성분이 다소 들어있어서 통풍 환자분들은 과다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양으로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검은 콩에는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서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 신장이 건강해지기 어렵거든요. 지금부터 신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물을 적정하게 마시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도 적정선이 있어요.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하지만 활동량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더 마셔야 하고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에 각각 한 잔씩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신장의 부담도 적고 수분 흡수도 더 효과적이에요. 소변 색깔을 보시면 수분 섭취가 적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연한 노란색이면 적절하고 너무 진하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 거의 투명하면 너무 많이 마신 걸 수 있어요. 둘째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g에서 13g의 소금을 섭취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5g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소금을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물 요리의 간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진하게 내서 감칠맛을 높이세요. 김치나 젓갈은 적게 드시고 생채소나 과일로 반찬을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소금을 사용하실 때는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을 쓰시는 것이 나아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어 나트륨의 해로운 작용을 다소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천일염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허브나 향신료를 활용하시면 소금을 줄이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마늘, 생강, 후추, 계피, 로즈마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 보세요. 셋째로 약물 복용에 주의하시는 겁니다. 해열 진통제나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이런 약물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신장의 역과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관절염이나 근육통 때문에 이런 약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부 한약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주의가 필요해요.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약을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신장 건강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약물로 처방받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혈압과 혈당을 가정에서도 꾸준히 체크하는 겁니다. 신장 건강의 가장 큰 적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이에요. 요즘은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기록해 두시면 의사 진료 받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은 아침에 일어나서와 저녁 잠들기 전에 측정하시고 혈당은 공복 시와 식후 2시간 후에 재시면 돼요. 혈압 정상 범위는 120에 80 이하이고 공복 혈당은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다섯째로 정기적인 검사예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더욱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해 신장 상태를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역과율은 신장 건강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 수치들은 6개월에 한 번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3개월마다 검사 받는 것이 좋아요. 사구체 역과율이 60 이상이면 정상이에요. 30에서 59면 중등도 신장 기능 저하이고 15에서 29면 심한 신장 기능 저하입니다. 15 미만이면 신장 기능 부전으로 분류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까?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은 72세이신데 정기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와서 신장 내과 진료를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아직 투석 단계는 아니라며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을 권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정말 열심히 관리하셨어요. 가지와 양파를 매일 드시고 검은 콩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소금을 확 줄이시고 물도 적당히 마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수치가 떨어졌고 6개월 후에는 더 좋아졌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까지 회복되셨어요. 이처럼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 관리만으로도 신장 건강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다만 과도한 운동은 피하시고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 4회 한 번에 40분 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 신장이 많이 나빠진 상태가 아니라면 적정량의 단백질은 꼭 필요해요. 특히 고령자분들은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단백질이 필수적이거든요. 다만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총 섭취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체중 1kg당 0.8g에서 1.2g 정도가 적당해요. 과일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의 당분은 정제당과는 달라요. 과일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오히려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약간 떨어진 정도라면 칼륨이 많은 음식이 오히려 도움이 돼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말기 신부전 상태라면 칼륨을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서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식품과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지, 양파, 검은 콩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가지는 안토시아닌과 칼륨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양파는 케르세틴으로 염증을 완화하며,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로 신장을 살립니다. 생활 습관 관리도 잊지 마세요. 하루 1.5리터의 적정한 물 섭취, 소금 섭취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기, 신장에 부담 주는 약물. 복용 시 의사와 상담하기, 가정에서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기록하기, 6개월마다 신장 기능 검사 받기예요. 이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때 가지나물 한 접시와 검은 콩이 들어간 밥 한 공기를 드셔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변화를 느끼고 신장 기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최근에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검은 콩밥을 드시고 친구들과 양파차를 나누어 마시며 이웃들과 가지 요리법을 공유해 보세요. 건강한 식단은 혼자 실천하는 것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건강한 신장은 여러분께 활력 넘치는 노년을 선물해 드릴 거예요. 투석을 걱정하지 않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손주들과도 실컷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신장 건강을 지키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특별히 효과를 보신 음식이나 생활 습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신장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건강 나침반 365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